Other stations' listeners are in school. We're shoplifting. 전층 초보 탈출. 낚시의 낙자도 모르는 완전 초보자들도 전층 초보 탈출과 함께라면 낚시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초보자는 물론이고 전층 낚시를 즐기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층 초보 탈출. 낚시 전문가 이종열 씨의 이론 강좌를 통해 전층 낚시의 기본 이론을 숙지하고 실습 과정 시연을 통해 실전에서의 적응력을 높여본다. 전층 초보 탈출에서 다루는 전층 낚시란 말 그대로 물고기의 유형층 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낚시다. 휴충부터 바닥층까지 모든 수심층을 공략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종의 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럼 이제부터 흥미진진한 전층 낚시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자. 안녕하십니까. 전층 초보 탈출의 이종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낚시의 기본이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풀어보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낚시를 하러 왔을 적에는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낚시를 할 장소, 즉 자리를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채비를 준비를 하셔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찌를 꼽아서 찌 맞춤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낚시 준비의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인트를 선정한 후 장비가 준비되면 현장에서 찌 맞춤을 하게 된다. 여기서 찌 맞춤이 끝나면 낚시할 지점에 수심 측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수심 측정은 낚시를 시작하는 데 있어 필요한 준비 과정인 것이다. 이 시간에는 낚시 시작의 기본이 되는 수심 측정 방법과 함께 채비 던지는 방법과 챔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네, 오늘 제가 사용할 찌입니다. 톱은 튜브로 되어 있는 톱이고 다리가 다소 짧아서 바닥층을 공략하는데 좋을 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찌를 찌고미에 꽂고 우선 부력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종열 씨가 선택한 찌는 톱 안에 비어있는 튜브 톱찌이다. 주로 바늘을 띄어서 하는 낚시에 사용되는 찌인데 찌 맞춤은 바늘을 띄어서 수면에 찌 몸통의 끝을 맞추면 된다. 편납 홀더만 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 찌가 예민하다 보니까 이 홀더 무게와 돌의 바늘 무게만 해도 거의 열목 맞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찌 부력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다음은 수심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찌 맞춤이 끝나면은 수심 측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낚시하는 자리의 수심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 수심 측정이 알면은 끝이 나면은 수심 측정용 곰으로
정확한 수심의 표시를 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바늘이 지금 바닥에 붙었다, 혹은 바닥에서 5cm를 띄웠다, 10cm를 띄웠다, 혹은 50cm를 띄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낚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는 내가 지금 어느 층에서 낚시를 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낚시를 할 적에 정확한 수심 체크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낚시를 함에 있어 내가 어느 수심층을 공략할 것인지, 바닥에서 얼마만큼 뛰어서 낚시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선 낚시 전에 포인트의 수심을 알아야 가능하다. 이렇게 수심의 체크는 정확한 낚시를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이다. 네, 그러면은 수심 측정은 어떻게 하는가? 먼저 이론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를 하면서 이 수심 측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미끼가 바닥에 있느냐, 떠 있느냐, 또 떴으면은 10cm가 떴느냐, 20cm가 떴느냐, 정확한 층을 알고 낚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심 측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맞춤이 끝난 튜브 톱지로 수심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다가 껌납 혹은 지우개를 달아서 수심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수심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두 바늘이 바닥에 닿게 하여 낚시를 할 때는 두 바늘이 바닥에 닿게 해서 수심을 체크해야 하고, 뛰어서 낚시를 할 때는 아래쪽 한 바늘만 바닥에 닿게 해서 수심을 체크해야 한다. 그래야 낚시를 할 때 내가 공략하는 수심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낚시를 할 수 있다. 띄워서 하는 낚시에서는 아래쪽 한 바늘만 닿으면 됩니다. 그러나 두 바늘을 붙여서 하는 낚시에서는 두 가지의 다 지우개를 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튜브 톱을 가지고 수심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 아랫바늘에 껌납을 달아 보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아랫바늘에만 달아서 수심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수면에서 찌가 안 보이면은 수심을 더 위쪽으로, 즉 찌를 위쪽으로 더 상향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올려 보겠습니다. 예, 위쪽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네, 거의 수면과 일치를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찌가 한 마디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닥부터, 즉 톱 아래부터 바닥까지가 수심이 되겠습니다. 수심을 측정하는 방법은 아랫바늘이 바닥에 닿도록 작은 지우개나 납을 달아 가라앉히고 찌가 한 목 정도 나오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한목 정도의 찌톱부터 시작해서 바닥에 닿은 아랫바늘까지가 바로 전체 수심이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심을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톱 한마디 이하부터 시작해서 바늘까지가 전체적인 수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수심 측정용 고무를 위쪽으로 밀어 올려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심을 측정해둔 고무는 가급적 만지지 마시고 낚시가 끝날 때까지는 변동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늘까지가 전체적인 수심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수심을 표시해 둠으로 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닥에서 5cm를 띄워 보겠습니다. 바닥에서 5cm를 띄우려면 찌를 아래쪽으로 5cm 정도 내리면 되겠습니다.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네. 요 정도면은 바닥에서 나의 바늘이 5cm 정도 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거리는 아까 맞춰놓은 찌톱 한마디 여기와 수심 측정용 고무의 거리인 것입니다. 미끼가 머무는 층이 내가 공략하는 수심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바늘과 먹이가 붙은 부분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미끼가 붙어서 찌톱 한마디가 나온다면은 찌 끝에서 수심 측정용 고무까지의 거리가 5cm라면은 바닥에서 5cm가 정확하게 떴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수심 측정이 끝나면 표시를 해두어야 하는데, 수심 측정용 고무를 수심을 잴 때 기준으로 삼은 찌톱 한마디 지점까지 올려서 표시를 해두면 됩니다. 이때 수심을 표시해둔 멈춘 고무를 기준으로 삼고 찌톱 한마디 지점을 바늘 방향으로 5cm 내리면 채비가 바닥에서도 5cm가 뜨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직접 수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조기를 통해 아랫바늘이 바닥에서 5cm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심 측정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전에 보셨다시피 톱에서 바늘 끝까지가 내가 공략하는 수심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5cm를 하향 조정했다면 그것은 5cm를 띄워서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수심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낚시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심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늘이 바닥에 닿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지우개라든지 이와 같은 껌납을 달아서 바닥에 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껌납을 달아서 수심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껌납을 바늘에
달고, 자, 껌납을 달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투척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찌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예, 이것은 수심이 지금 더 깊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찌 멈춘 고무를 위쪽으로 더 올려서 계속적으로 찌톱이 나올 때까지 계속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올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약 30cm 정도를 위쪽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투척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찌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심을 더 위쪽으로 더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cm 정도 더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늘이 바닥에 대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톱이 한 마디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톱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늘까지가 수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채비를 걷어서 수심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2m 한 7, 8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심이 꽤 나오는 곳입니다. 지금 낚싯대를 보시면은 2m 한 7, 80. 자, 그러면은 수심을 표시를 한번 해 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쪽 멈춤 고무 2개 중에 하나를 찌를 이와 같이 세워서 아까 톱 끝에가 수심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밀어 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수심을 측정해 놓은 이 고무가 여기서부터 바늘까지가 수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수심 측정이 끝이 났습니다. 낚시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동일한 크기, 동일한 무게의 미끼를 사용해야 정확한 수심 체크를 하면서 낚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10cm 정도를 띄우고 싶다면은 미리서 수심을 측정해 놓은 멈춤 고무, 즉 찌톱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10cm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수심의 측정이 된 멈춤 고무에서부터 찌톱까지의 거리가 10cm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먹이가 바닥에서 10cm 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0cm를 띄우고 싶다면 아래쪽으로 다시 10cm를 더 내려주시면 바닥에서 20cm를 띄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먹이는 일률적으로 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목맞춤이 될 때까지의 무게의 먹이, 이것을 달아줘야지. 예를 들어서 10cm를 띄운 상태에서 먹이를 크게 단다면 아마 찌가 물속으로 잠기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먹이를 아주 작게 단다면은 정확한 수심이 측정이 되질 않겠죠. 더 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이를 쓸 때는 항상 동일한 크기를 사용하고 같은 무게를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심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사용할 미끼를 만들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용할 미끼를 만들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사용하기 간편한 지배제겸 미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끼를 용기에 한 컵을 담겠습니다. 제가 쓰는 미끼는 주 성분이 감자 성분으로 되어 있는 미끼인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물을 한 컵 반 정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자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저어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저어 보겠습니다. 이제 촉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찌맞춤부터 시작해서 미끼까지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미끼를 달아서 투척을 해서 붕어를 낚아 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항상 미끼는 아랫바늘부터 먼저 다십시오. 자, 그럼 투척을 해 보겠습니다. 왔습니다. 한 시간 정도 걸려서 떡붕어가 나왔습니다. 한 25 정도 되는 떡붕어입니다. 아주 오늘 수온이 굉장히 차운 것 같습니다. 지금 붕어가 거의 얼음입니다. 떡붕어가 오늘따라 상당히 이뻐 보입니다. 네, 지금 바닥에서 10cm를 띄워서 낚았는데 어떻게 해서 10cm나? 자, 여기를 보시면은 찌 끝에서 수심을 체크한 멈춘 고무의 거리가 10cm인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바닥에서 10cm를 띄워서 낚았다는 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낚시를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수심이 바닥에서 약 10cm 정도 띄어서 계속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살려주겠습니다. 처음 입문자를 위해서 제가 투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척을 하실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힘으로 투척을 한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여기를 보시면은 즉 낚싯대의 탄성을 이용해서 자 보십시오. 이와 같이 뒤로 당기면은 초리대와 2번대, 3번대가 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살짝만 들어 놓으시면은 그냥 채비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투척을 하실 때 투척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몇 번만 연습하시면은 금방 투척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미끼를 달아서 투척을 해 보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허공으로 많이 던지시지 말고 미끼가 가급적 수면에 가깝게 해서 날아가도록 투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척법인 것입니다. 그럼 미끼를 달아서 투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손에는 낚싯대, 왼손에는 줄을 잡습니다만 어디를 잡아야 가장 좋은가? 즉 홀더, 즉 봉돌 쪽을 잡고 이와 같이 잘 보세요. 그리고 이쪽 팔은 쭉 뻗어서 뒤로 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투척을 해 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채비가 날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투척을 해 보겠습니다. 편납 홀더, 즉 봉돌을 잡으시고 이와 같이 대는 앞으로 쭉 뻗으면서 1, 2, 3번대 정도, 물론 대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은 대의 탄성을 이용해서 던져야 되기 때문에 다소 지긋하게 뒤로 당기셨다가 대를 살짝 들면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척을 한 후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낚싯대 1번, 2번 정도를 물속에 잠그어 둡니다. 이 이유는 줄이 뜨는 줄이기 때문에, 즉 찌에 저항을 주지 않기 위해서 뜨는 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시면은 줄이 수면 위에 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바람, 대류 등으로 인해서 줄이 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는 고기가 입질을 했을 때 챔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달력이 늦어져서 챔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대를 잠근 후에 앞쪽으로 약 한 20cm 정도 이와 같이 당겨 주시면 빨리 줄이 수면하로 잠기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낚싯대의 초리대가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것은 낚싯대 끝이 들려 있다면은 바람이 불면은 이와 같이 많이 흔들거립니다. 또한 그 줄에 바람이 닿았을 때는 채비가 옆으로 더 많이 밀려가는 현상도 있으며, 또한
챔질을 했을 때 전달력이 늦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리 때는 물속에 1번대 반이나 1번대, 즉 초리 때의 한 토막 정도가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즉 앞바람이라든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 있습니다. 이러한 날은 앞으로 투척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앞으로 투척이 잘 안 되므로 대를 세워서 이와 같이 돌려서 투척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은 이와 같이 잡으시고 이렇게 잡지 마십시오. 항상 한 손은 여기를 잡으시고, 자 보십시오. 대를 세운 상태에서 미끼를 놓아둡니다. 자, 이와 같이 놓아둔 상태에서 대를 뒤로 살짝 제끼면서 앞으로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실전적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상당히 좋은 투척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챔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항상 낚싯대를 잡는 손은 이와 같이 아래쪽에 3개, 그 위에 하나, 이런 방법으로 잡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렇게 잡으시면은 챔질 시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목줄 끊김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잡으셔서 살짝 챔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챔질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과 요 무릎, 요 위치가 즉 챔질하기가 가장 좋은 위치인 것입니다. 자, 맨 먼저 첫 번째 챔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살짝, 마치 물수면을 살짝 두드리시듯이 이렇게. 자, 한 번 더. 이런 방법이 순간적으로 입질하는데 좋으며, 또 다른 방법은 잘 보십시오. 아까는 이 상태에서 그냥 짧게 이렇게 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앞으로 밀면서 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 앞으로 밀어주면서 치는 방법. 자, 보십시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밀면서.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수심이 매우 깊은 곳입니다. 매우 깊은 곳에는 찌가 거의 초리대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치는 것보다는 그냥 드는 방법. 자, 보세요. 이와 같이 그대로 들어준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요런 3가지 정도의 챔질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즉 다시 말하면은 순간적인 입질을 했을 때 고기를 빨리 후킹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챔질을 할 적에 물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챔질을 하다 보면은 물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물을 두드리지 마십시오. 물을 두드린다면은 1, 2번 대가 쉽게 부러지고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놀라며 집어가 되어 있던 고기들이 흩어지게 하는 그러한 요인도 되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낚시를 하면서 물을 두드리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낚시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훗날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 방법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좋은 조화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퀴즈 시간입니다. 네, 문제를 내기 전에 지난번 정답자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퀴즈의 문제는 찌 멈춤 고무를 몇 개를 사용했느냐는 것입니다. 정답은 6개가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셨습니다. 원래는 한 분을 추첨해서 찌 하나를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3명을 선정해서 제가 애기중지하던 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첨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노원구 중계동 신혜구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정답 6개. 경북 의성군 반천면 새촌리 정민영님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한 분을 더 추첨하겠습니다. 네, 전라남도 담양군 대천면 정산리 최경훈님 정답 6개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첨되신 세 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를 시작함에 있어 수심 측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수심 측정이 끝나고 나면은 멈춤용 고무를 수심이 측정된 부위에다가 맞춰두는 것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바닥에서 10cm를 띄우고자 한다면은 찌의 어느 부위가 10cm가 내려와야 될까요? 자, 1번 찌 다리, 2번 찌 몸통, 3번 찌 톱 끝. 정답을 아시는 분은 엽서로 응모해 주시면은 한 분을 선정해서 개인용 좌대를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우편번호 156-8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85-16 설림빌딩 4층 주식회사 한국낚시채널 전층 초보 탈출 담당자 앞으로 엽서를 이용하여 보내주세요. 전층 낚시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은 FTV 홈페이지 질문과 답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층낚시 전문 메이커 테크만 통상, 대한민국 넘버원 피싱 세창원 낚시와 함께합니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먼저 미끼를 다신 후에 아까와는 틀리게 얘를
하늘로 세우신 후에 이와 같이 미끼를 놓은 후에 자, 한번 보세요. 채비가 뒤로 낚싯대를 뒤로 제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잡겠다 잘못. 죄송합니다. 안 나오는 달리 일단